1권 총서. 문종, 공순, 헌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의 휘는 향이요 자는 휘지인데 세종 장헌 왕의 장자로서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이다. 영락 12년 가보년 10월 초 3일의 계유에 한양의 사제에서 탄생하였다. 신축년에 세종이 왕세자로 삼도를 청하니 명년 가을에 명나라 태종 문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순국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성품이 관인하고 명철하며 강의하고 간묵하며 효우하고 공검하며 성색과 희완을 좋아하지 않고 성리의 학문에만 전심하였다. 또 전대의 역사를 널리 보고 칠한의 기틀을 강구하였으며 육예, 천문, 역상, 성률, 언운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정통 10년 을축년에 세종이 병환 때문에 정사를 능히 보살필 수 없었으므로 이에 왕세자에게 명령하여 여러가지 정무에 참여하여 재결하도록 하였다. 경태 원년 경호년 2월 17일 임진년에 세종이 영흥대궁 사제에서 홍하니 왕세자가 대군 제군들과 더불어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었으며 빈전도감을 설치하였는데 빈전도감에는 제조 3인, 사 2인, 2인, 부사 2인, 판관 2인이었다. 가보년은 1414년 태종 14년이고 신축년은 1421년 세종 3년이며 성색은 음악과 여색이고 육에는 옛날 선비되는 자가 배우던 6가지의 기예 곧 예, 악, 사, 어, 서, 수이다. 정통은 명나라 영종의 연호이고 을축년은 1445년이며 경태는 명나라 대종의 연호이고 경오년은 1450년 세종 32년을 말한다. 세종 즉위년 2월 18일 개사 첫번째 기사 1450년 경태 1, 2년 염습을 마치고 정친과 백관이 공립하다. 염습을 마치고 전을 드리는데 정친과 백관들이 백이 오사모 헛각대 차림으로 문 밖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이 공립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2월 18일 개사 두번째 기사 영의정 하연 등이 수강궁으로 빈전의 이전을 청하였다. 영의정 하연, 주하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주하찬성 박종우, 공조판서 정인지, 예조판서 허호, 도승지 이사철, 좌부승지 이계전이 빈전을 의논하는데 하연, 황보인, 남지, 박종우, 이사철, 이계전은 말하기를 만약 이곳에 그대로 빈전을 설치한다면 뜰이 좁아서 백관이 반열하기가 어렵게 되고 비가 온다면 군사들이 한데서 비바람을 맞게 되므로 시위하기가 또한 곤란할 것이며 또 산릉에 가기 전에 중국 조정의 사신이 오게 된다면 예절로 접대할 장소가 없으며 여염에 끼어 있으므로 화재도 또한 두려우니 수강궁으로 옮겨서 빈전을 설치하도록 청합니다 하고 정인지는 말하기를 경복궁 안의 동궁 자선당으로 옮겨서 빈전을 설치한다면 빈전 앞에서 왕위에 오르는 뜻에 맞게 되고 백관과 군사들이 좋아하고 시위하는데도 또한 장소가 좁은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황보인은 말하기를 시초를 바로잡고 송종을 바로잡는 것은 동일한데 만약 동궁에다 빈전을 설치한다면 높은 지위를 강등시켜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는 것이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하고
허후는 말하기를 이곳에 그대로 빈전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비록 중국 조정의 사신일지라도 이곳에 접대한다면 궁시를 나지막하게 지은 것은 제왕의 미덕이니 또한 무엇이 마음에 불만스럽겠습니까? 하니 명하기를 장소가 좁은 패단은 작은 일이고 빈전을 옮기는 일은 큰 일이니 이곳에 빈전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하였다. 시초는 즉위하는 일이고 송종은 장래에 관한 일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2월 1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하연 등이 왕에게 죽드시기를 청하다. 영의정 하연 등이 아뢰기를 대행 왕께서 유교가 계신데 3일 안에 죽을 조금 먹고 3일 후에는 밥을 조금 먹어야 병이 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유교가 명백하였습니다. 지금 저하께서 종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진시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큰일을 당하셨으니 더욱 자해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죽이라도 조금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내가 이 유교를 알고 있으니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대행왕은 시호를 올리기 전에 죽은 임금을 일컫는 말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2월 1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석전을 행하고 백관이 공림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2월 18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강계 절제사 이양을 수륜관으로 삼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2월 18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대장암의 정축과 화엄경의 조성을 승정원에 의논하다. 소훈왕후가 승하한 후에 왕후를 위해 팔상성도의 그림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 그림을 만들 수 없다. 안평대군 이용이 금자 화엄경을 만들고자 하여 조지한 것이 절반 이상이 되고 사경한 황금이 40냥중이나 사용되었는데 지금 이미 13냥중은 준비되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부족한 부분만 보조하여 이 경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대자암의 무량수전은 다만 2간뿐이니 지금 부왕을 위하여 한 간을 더 짓고 석가 관음의 2불상을 만들어 들여서 봉환시키는 것이 또한 어떻겠는가 하니 이사철이 말하기를 대자암은 조종의 성헌이므로 더 보태어질 수는 없으나 황경을 만드는 것은 편하겠습니다 하고 정의하는 말하기를 안평대군 때문에 경을 만들지만 불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팔상성도는 석가모니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생 중 8가지 상으로 도를 이룸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2월 18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영의정 하연 등이 빈전에서 불사를 행하는 것을 의논하다. 영의정 하연 조하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조하찬성 박종우 공조판서 정인지 예조판서 허호 도승지 이사철 좌보승지 이계전 등에 의논하기를 빈전에서 법석을 설치하고 3일에 7일에 수륙제를 행하고 소상 전에 불사를 2차례 행하고 소상에 이르러서도 또한 불사를 행하고 소상 후에 별도로 불사를 행하는 것이 이미 전일의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빈전에서는 불사를 행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일은 전일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명령하기를 수륙제를 행하는 날에 걸식하는 자빈들을 절 안에 들이지 말게 하고 절 밖에서 별도로 접대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륙제는 불가에서 수륙의 잡기를 위하여 제를 올리며 경문을 읽던 일인데 수륙회라고 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2월 1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조전을 드리고 종친 백관이 의식대로 공림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2월 1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하연 황보인 등이 왕의 종기를 염려하여 동궁에 물러가 조섭하기를 청하다. 하연
황부인 남지 박종우 정인지 허후 이사철 등이 아뢰기를 저하께서 전일에 난 종기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또 종기가 발생했으니 신등은 몹시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의서의 대개 창구가 아물어질 무렵에는 오히려 서서 걸어다니는 것이 꺼린다고 했습니다. 빈객을 업하여 접대하시고 대사에 오르내리시고 발다리와 몸을 운동하시는 것은 추위와 더위에 피로하고 나른하게 되니 마땅히 음식을 조절하시어 종기가 나아서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정신이 그전과 같고 기력이 완전하게 되시면 그제야 거리낄 것이 없게 될 것인데 지금 종기가 완쾌되지 못하신 데다가 때마침 큰 변고를 당하여서 찬 곳에서 여막살이하고 빈전에 드나 드시느라고 운신하며 애통해 하시니 의서의 말한 바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하께서는 종묘 사직과 생민의 주군이 되셨으니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궁에 물러가 계시면서 졸습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하루에 한 번 빈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의 종기는 대신에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내가 마땅히 2, 3일 동안 기동을 멈추고 조리하겠으니 물러가 거처하는 것은 내가 감히 할 수 없다 하였다. 청하기를 2, 3번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장군은 종기가 터진 구멍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19일 가보 세번째 기사 소렴하고 정친과 백관이 공림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19일 가보 네번째 기사 의식대로 석전을 행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0일 을미 첫번째 기사 조정과 석전을 의식대로 행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0일 을미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식량 부족을 이유로 중외의 술 사용을 금지하도록 청하다. 지난해는 한재로 인하여 여러 도의 농사가 결실되지 않았으며 경기가 더욱 심하여 백성의 식량이 넉넉지 못한데 무식한 무리들이 뒷나라의 일은 돌아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만들어 소비하고 있으니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크고 작은 재향과 각전 각궁의 공상과 중국 조정의 사신과 이웃나라 객인을 지대하는 것 이외에는 중외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1일 병신 첫번째 기사 조전을 의식대로 행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1일 병신 두번째 기사 대렴을 하고 종친과 백관이 공림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1일 병신 세번째 기사 석전을 의식대로 거행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1일 병신 네번째 기사 빈전을 만들고 종친과 백관이 공림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2일 정유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성복하고 종친 백관과 함께 공림하다. 조전에 왕세자가 종친과 백관들을 거느리고 성복을 하고는 공림하였다. 성복은 조상이 난 뒤에 처음으로 상복을 입읍니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2일 정유 두번째 기사 임금이 빈전 밖에서 즉위의 예식을 행하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늘 앞에서 유명을 받고 빈전 문 밖의 장전에 나가서 즉위의 의식을 행하였는데 의식대로 하였다. 슬피 울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니 옷소매가 다 젖었다. 임금이 면복을 벗고 상복을 다시 입었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2일 정유 세번째 기사 최복 차림으로 의식대로 교서를 반포하다. 예조판서 허후가 교서를 반포할 때의 백관들의 복색 문제로서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니 하영과 박종우는 상복 차림으로 행사하고자 하고 황부인 남지 정부는 조복 차림으로 행사하고자 하여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부왕께서 예문을 상정할 적에 저기에서도 또한 길복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하물며 교서를 반포할 때 이겠는가 하고 마침내 최복 차림으로 허위를 설치해 놓고 교서를 반포하기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태종께서 비로소 그 왕업의 기초를 만드셨고 태종께서 전대의 공리여를 능히 빛내시고 우리 선부 왕께서 큰 공업을 계승하시어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기에 힘을 써서 예절이 갖추어지고 음악이 조화되어 중예가 편안한 지 이제 33년이 되었다. 다만 밤낮으로 정무에 바쁘시고 더욱이 성하게 게으르지 하지 않으심으로 근심과 괴로움이 너무 지나쳐서 마침내 병환을 초래하게 되시었다. 이에 우매한 나에게 명명하여 여러 가지 정무에 참여하여 결단하게 하고 몸을 편안히 정량하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랐었는데 하늘이 돌보지 않으셔서 문득 신민을 버리고 가셨으니 기운이 꺾이고 마음이 상함을 어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정척과 실로들이 말하기를 대비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하여 말을 합하여 굳이 청함으로 마하지 못하여 여정에 따라 경태 원년 2월 22일 즉위하게 되었다. 지워진 책임의 무거움을 생각해보건대 마치 깊은 못에 다다르고 엷은 얼음을 밟은 것과 같다. 내가 처음 즉위함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법조를 반포해야 할 것이므로 이달 22일 매상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 모반과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했거나 구매한 것과 처첩으로 남편을 모살한 것과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과 고의로 살인한 것과 고독과 연매와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이를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운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그 죄로서 죄줄 것이다. 모든 정사가 다 성규가 있지만 그러나 지켜가기는 어려우니 대소 신하들은 옛 법도를 신중히 지켜서 마음을 같이하여 협조하여 도와 길이 경사에 이르기를 믿는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최복은 상복이고 허위는 죽은 임금을 위해 마련한 빈자리이고 종척은 종친과 외척이며 대위는 임금의 자리이고 모반은 시박의 첫 번째 죄 나라와 임금을 버리고 적국을 따르는 것이고 명률 명례편을 보며 본국을 저버리고 몰래 다른 나라를 따르기를 꾀하는 것이라 하였다. 대역은 시박의 두 번째 죄로서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종묘와 임금의 능을 파헤치는 것이며 당률 명례편을 보면 종묘와 산능과 군능을 파헤치는 것이라 하였다. 모반은 시박의 하나인데 국가를 전복하려고 기도한 내란죄를 말한다. 명률 명례편에 의하면 사직을 미도롭게 하기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고독은 독이 있는 음식을 먹여 남을 해치는 것이고 연매는 주문이나 저술로 남을 죽게 만드는 것이며 결정은 완결된 것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2일 정류 네 번째 기사. 그 정부에서 임금의 거처를 옮기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다. 의정부에서 와서 문안하고 이내 의사청을 옮겨 거처하고 조리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편안하다. 옮겨 거처하는 일은 나는 감히 할 수 없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2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세손의 상복을 참최복으로 결정하다. 이때 왕세손이 이계전의 사제에 옮겨 거처하고 있었는데 장차 승복을 하려고 하므로 왕이 세손의 상복 문제를 의정부에 의논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세손께서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군신의 예절이 있으니 참채를 입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채는 외관상에 입는 상복, 거친 배로 짓는데 아랫돌이 가장자리 끝을 꿰매지 않는 상복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2일 정류 여섯 번째 기사. 장죄, 간사 등을 지외한 범죄인에게 직첩을 되돌려 주도록 명하다. 범죄인에게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는데 장죄나 간사를 범했으나 정상이 용서할 만한 사람과 장기를 간음한 사람과 정처를 소박해도 버리지 않은 사람과 양민을 억압하여 종으로 삼았으나 죄가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 데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0일 정류 7번째 기사. 대자음에서 초제를 베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3일 무술 첫번째 기사. 왕의 즉위를 종묘, 사직, 비득전 등에 고하다. 비득전은 세종대왕의 비 소헌왕후 심지의 신의를 봉안한 곳이고 세종 28년 1446년에 세웠고, 연영전은 조선조 때 임금이나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신의를 봉안하던 곳인데, 종묘 안 서쪽에 있는데 태조의 4대조와 급이 대가 끊어진 임금과 급이를 모시었다. 세종실록 1권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3일 무술 두번째 기사. 황보인 남지 등이 조석전과 상식을 거치고 편히 휴기를 청하다. 황보인 남지 박종우 정분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여차에 옮겨 거자되 기가하지 마시고 또 술과 밥을 조금 드시고 대군과 제군에게도 미치게 하여 대효를 마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허리 사이의 종기는 점차 나아지고 무릎 위의 종기는 지금은 아픈 증세는 없는데 여차에 물러가 거차는 일은 나는 차마 할 수 없다. 그 나머지 일은 내가 마땅히 다루겠다 하였다. 황보인 등이 다시 아뢰기를 바로 지금 중국이 크게 어지러우니 우리나라 호문이 방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일이 많은 것은 어느 날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일본 국왕의 사신도 또한 왔으니 전하께서 그 큰일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조리를 잘 하시어 대효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왕 주공을 달효라고 이런 것은 그들이 큰일을 능히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조석전에서도 또한 서행하도록 하고 절대로 몸소 거둥하지 마소서. 예문에 기재된 조석전과 상식에 모두 전하의 행례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만세에 통행하는 예제를 삼으려고 한 것인데 지금 전하께서 옥제가 편안하지 못하신데 억지로 예문에 따르심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이를 생각하겠다 하였다. 여차는 여막이고 호문은 우리나라에서 동북면 여진 지역과 통하던 관문 시대에 따라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는 회령일대를 가리키고 있다. 큰일은 상사이고 무왕은 주나라 임금의 두 번째 임금이고 달효는 만인이 인정하는 효도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3일 무술 세번째 기사. 우찬성 김종서가 평안도에서 돌아와 빈전에 곡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3일 무술 네번째 기사. 야인 오돌이 동인두 부자가 상복했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다. 도만호 동인두 부자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본래 비록 야인에 속하였지만 지금은 회령부 성 밑에 살고 있으므로 평민과 다름이 없습니다. 임금의 덕을 지나치게 벼서 벼슬이 도만호까지 이르렀으니 원컨대 상복을 얻어 입기를 바랍니다 하니 상복을 만들어 주라고 명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4일 기해 첫번째 기사. 물러나 여차에 거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5일 경자 첫번째 기사. 중국의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표전을 배송하다. 주하부 승제 이계전이 경복궁에 가서 표전을 전하니 백관들이 백이 오삼오 헛각대 차림으로 모화관에서 전송하고 뒤중추원사 이선과 중추원 부사 이건이 표전과 대행왕의 행장을 받들고 길을 떠났다. 부고를 알리는 표에는 스스로 복이
세금으로 인하여 갑자기 업의 상을 당하게 되니 쓰라린 회포를 견디기 어려움으로 감히 부고를 아니는 예절을 삼가 행합니다 하였고, 전에는 스스로 복이 세금으로 인하여 갑자기 업의 상을 당하게 되니 상중에 있는 슬픔을 견딜 수 없으므로 감히 별세를 알리는 예절을 행합니다 하였고, 시호를 청하는 표현은 시호를 하사하여 충성을 권장하는 것은 오직 제왕의 큰 언전이요 어버이를 현양하여 효성을 이루는 것은 실로 인자의 지극한 정리입니다. 이에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황제의 청문을 우러러 구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의 아비인 선신 이휘는 일찍부터 옛 직책을 개성하여 저희 나라를 지키고 중국 조정을 공경히 섬겨 항상 제후의 법도에 부지런하였는데, 이에 병환이에 걸려서 문득 성세를 영원히 하직하였습니다. 성규를 상고하여 마땅히 특수한 칭호를 청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제폐하께서는 별세한 의리에 돈독하시고 고자를 돌보시는 인덕을 베푸시어 마침내 정운으로 하여금 총명을 입도록 하게 하소서. 신은 삼가 마땅히 일어나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전대의 공료를 생각하여 더욱 조심하여 장수하시고 강령하시라고 황제의 연세를 끝없이 축원합니다 하였고, 전에는 예절은 시호를 하사하는 것보다 중함이었고, 효도는 반드시 어버이를 현양하기를 기약하는 것이므로 감히 저의 마음속을 터놓아 황제의 청문에 모독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의 아비인 선신 이휘는 멀리 번복에 있으면서 일찍이 세붕을 허락하였는데, 오직 술직하는 일에 조심하여 누대를 두루 섬겼으나 향연히 장구하지 못하여 문득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세한 의식을 상고하여 영명하는 언총을 바라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태자 저하께서는 충성을 권장하는 언전에 돈독하시고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인덕을 미루어 유엄을 인도 선포하여 특수한 칭호를 내리도록 하소서. 신은 삼가 마땅히 천년의 축수를 드리어 중륜의 노래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였다. 번복은 옛날 구복의 하나 주나라 왕성에서 5천이 떨어진 곳의 방 500리의 땅을 말한데, 여기서는 중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해외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술직은 제후가 천자를 섬기고 맡은 직무를 아뢰는 뜬 일이다. 명실은 태평한 세상이고 영명은 시호를 내리는 일이며, 중류는 밝은 임금이 잇따라 나와 세상을 다스립니다. 중광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조석 상식에 참여하고자 하자 의정부에서 조리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나의 종기는 지금은 이미 나아가니 조석의 상식에는 내가 나가서 참여하고자 한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청컨대 다시 조리하소서. 만약 기동을 하신다면 아마 다시 발생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2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망한 우찬성 최사강의 아내에게 부무를 하사하다. 아내 이씨에게 쌀콩 아우러 30석과 관곽, 유둔, 석회 등의 물품을 부의로 하사하였다. 유둔은 이어붙인 두꺼운 유지를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유년 2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신들과 함께 대자암의 정축과 불경의 조성을 의논하다. 안평대군 이용이 임금에게 권하여 대자암을 다시 새로 짓고 또 불경을 베껴 써서 명복을 추천하고자 하는 임금이 그렇게 여겨 마침내 가부를 대신들에게 물었다. 대신들이 임금의 뜻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시 새로 짓는 것이 편하겠다고 하면서 헌의하여 청기와로서 덮게 하자는 사람까지 있게 되었다. 사헌장령 김중념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지금 불경을 인쇄하고 또 불경을 베껴 쓰고자 하며 또 대자암을 고쳐 짓는다고 하는데, 불시의 탄망한 것은 어찌 신이 말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부처를 섬겨도 진실로 이익됨이 없는데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어찌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진관사의 수륙사는
대행대왕께서 조정을 위하여 다시 창건했던 것입니다. 대자암을 고쳐 짓는 일은 선왕의 뜻이 아니니 마땅히 전하의 처음 정사를 보실 적에 서두를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경을 인쇄하는 일은 부왕께서 명령하신 바이고 불경을 베껴 쓰는 일은 이보다 전에 비로소 일을 했던 것이며 대자암을 다시 창건하는 것은 선왕을 위한 일이니 대신들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라 하였다. 김중렴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각 관사에 저축한 것이 텅 비게 되었는데도 중국의 사신이 장차 연달아 오게 될 것이니 경비 조달이 아마 지탱할 수 없을 듯합니다. 지금 대자암을 건조 완성시키는데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이를 정지시키소서 하니 말하기를 국고가 텅 비게 된 것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부왕을 위하여 추천하는 것은 지금 이를 버리고 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하였다. 추천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불사를 짓거나 불경을 베껴 쓰는 따위의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선이라고 한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이년 2월 26일 신축 두번째 기사 성공제조 조화참찬 정분 병조 판서 민신 등이 겉으로만 대자암의 정축을 반대하다. 진관사는 곧 선왕을 위하여 수륙대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부왕께서 이를 다시 수리하려고 하여 제목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것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리하므로 오히려 옳겠지만은 이 제목을 사용하여 대자암을 고쳐 짓는다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절은 지금 아직도 완전하고 튼튼한데도 이를 부수어 치워버리고 다시 새로 짓게 된다면 시종과 대간이 장차 옳지 않다고 굳이 간할 것이요 유생들도 잇따라 일어나서 농간하여 그치지 않을 것이니 아마 전하의 생각을 괴롭힐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절은 불상을 봉안하려고 한 것인데 듣건대 단층이 벗겨져 떨어졌다고 하므로 내가 고쳐 짓자고 한 것뿐이다 하였다. 정부 등이 당초에는 임금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우므로 조금도 간하여 중지시키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임금의 뜻이 견고하니 능히 따르지 않을 것을 어찌 몰랐겠는가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평할까 두려워 겉으로 정론을 하는 채 하면서 비방을 면하려고 한 것뿐이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이년 2월 27일 임인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이년 2월 27일 임인 두번째 기사 장령 정지하가 대자암의 정축과 불경의 조성을 반대하다. 불경을 베껴 쓰고 불경을 인쇄하는 일이 비록 대행왕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면 어찌 반드시 다 따르겠습니까? 대자암을 고쳐 짓는 일도 비록 대신들에게 의논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면 대신의 말을 어찌 다 따르겠습니까? 도리에 합하면 비록 미천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진관사의 수륙사는 선왕과 선후를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그 고쳐 짓는 제목을 대자암 불선 짓는 데 옮겨 사용하는 것은 신등의 생각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또 대자암 불선은 지금 완전하고 튼튼한데도 이 일을 부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대행왕께서 병환이 나신 이후로 모두 불사에 있어서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한 가지 일도 효용이 있는 것이 없었으니 불수를 탐망한 것은 이에 있어서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지금 불사를 행함이 비록 선왕을 위하여 추천하는 것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로서 미뤄본다면 단연코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신등이 거기 듣건대 대자암의 지붕에 덮는 기와를 구워 만드는 일은 비록 노는 사람의 무리를 사역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건년에 연달아 신룡하게 되니 어찌 소비가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다 하지 못한다. 추천하는 일이 이익이 없는 것은 내가 환하게 알지 못하므로 절박한 정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하였다. 정지하가 아뢰기를 대행왕께서는 병환이 계셨던 까닭으로 감히 불사를 행하셨지만은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초기에 불사를 일으켜
행하고 불상을 만드시니 신등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손왕후 때에 선왕께서 교지를 내리기를 불사에 정건함으로써 살게 된다면 천하에 어찌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였으나 그러나 불사에 정건하도록 시켰으니 내가 환하게 알지 못한다고 이러는 것은 이것이다. 또 불상을 만드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대행왕의 후궁이 하는 일이므로 내가 이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하였다. 정지아가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박절한 지정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전하의 마음에 이미 그것이 탐망함을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것을 탐망임을 환하게 알고 계신다면 마땅히 빨리 이를 정지시켜야 할 것이요 또 후궁이 불상을 만드는 일도 또한 마땅히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하는 일을 그러다고 여기면서 다 폐지하겠는가? 물러가서 자세히 이를 생각해보라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이년 2월 27일 임인 세 번째 기사 자수를 잘하는 자와 공장을 불러 부처를 쓰놓고 불상을 조성토록 하다. 대행왕이 홍수하던 저녁에 후궁으로서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된 사람이 대개 10여 명이나 되었다. 각공의 자수 잘하는 사람을 내전에 모아서 부처를 쓰놓게 하고 또 밖에서 공장을 모아서 불상을 만들게 하고 중의 무리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2월 27일 임인 네 번째 기사 수릉관 이양이 강계에서 돌아와 빈전에 곡하고 여차에 거처하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2월 2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임금이 병환을 조심하도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병환은 마땅히 조금 나을 때 조심해야 하니 모름지기 움직이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편안하다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2월 2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우정은 유효담이 불사의 승지를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불시의 탐망한 것은 옛날의 성현들이 이를 논하에 이미 다 말했으니 전하의 감식으로 또한 이미 환하게 알고 계시니 청컨대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인쇄하는 일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환하게 알지 못하고 다만 박절한 정리에서 부왕을 위해서 일을 했을 뿐이니 별도로 다른 뜻은 없었다. 어제 사원부에서는 이미 나의 뜻을 알고 있었다 하였다. 유효담이 아뢰기를 만약 부처가 신기한 효용이 있다면 신등도 또한 마땅히 이를 행하도록 청할 것입니다. 대행왕께서 건년에 불당을 짓고 조석으로 지성껏 부처를 공양하였는데도 또한 강량하지 못하셨고 또 명승을 내실에 모아서 정근을 행하셨으나 조금도 성효가 없었습니다. 옛날의 소훈왕후 때에 전하께서 여러 대군들과 더불어 밤을 새워가면서 불사에 정건하셨는데도 마침내 효염을 얻지 못하셨으므로 신등은 불시에 탐망한 것을 더욱 알았으니 신은 기필코 청할 수 없습니다. 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병인년에 유사에서 불사에 정건한 것이 효임이 없다고 하여 중이 얻은 보시를 빼앗도록 청했더니 선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만약 불사에 정건함으로써 살게 된다면 천하에 어찌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셨다 하였다. 정근은 정성을 다하여 비는 것이고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2월 2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불사의 중지를 상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거기 보건대 공자의 말에 이르기를 이단을 공격하면 해로울 뿐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이단이라는 것은 성인의 도가 아니면서 별도로 일단이 된 것입니다. 불시의 말은 양묵에 비하면 더욱 이제 가까움으로 쉽사리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배척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하고 무리치기를 더욱 매우 힘차게 한다면 사탄하고 요망스러운 설이 스스로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총명하심은 하늘에서 주시고 성경은 날로 향상하시니 진실로 이미 석시의 탐망한 것은 환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부황 전하께서 병환이 오래 나지 않고 위중하게 된 즈음에 전하께서는 기도를 청하는 박절한 정리는 그
지극한 방도까지 쓰지 아니한 적이 없었으므로 중들에게 나아가서 내실에서 정근하기를 2, 3주야까지 하여 상하가 부지런히 돌보아도 오히려 조금 더 연명하지 못하였는데 저 부추를 저들의 힘에 더함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 상중에 계시니 마땅히 부왕의 상례를 처음에 신중히 해야 할 때입니다. 한결같이 주문공 가래에 의하여 불사를 행하지 않고서 초상에는 그 예절을 다하고 제사에는 그 정성을 다하는 일이 이것이 신등의 소망입니다. 지금 덕건대 불경을 인쇄하고 불상을 만들어 소비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 하니 신등은 실망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천지가 생제할 적에 다만 이 수량만 있게 되어 백성이 비록 농사에 힘을 부지런히 쓰더라도 한결같이 먹는 데 의뢰하게 되니 오히려 용도에 부족하게 되는데 하물며 불경을 인쇄하고 불상을 만드는 비용은 쌀이 몇 씀이나 들며 배가 몇 필이나 들겠습니까? 서울의 사녀들이 다투어 보시하도록 권하기를 즐겨하여 사실을 우러러 받들기를 남에게 못 따라갈까 두려워하게 되니 패단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마다 흉년이 들어 기근에 허덕이는 빈민을 구조함을 면치 못하는데 금년의 연사는 미리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추천하는 불사는 비록 갑자기 중지시킬 수 없지만 불경을 인쇄하고 불상을 만드는 역사만이라도 그만두도록 명하여 신료들의 소망에 부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상을 만드는 것은 대행 대왕의 후궁이 하는 일이니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후궁이 박절한 정리로서 이를 하게 되니 내가 어찌 차마 이를 중지시킬 수가 있겠는가. 불경을 인쇄하는 것은 대행 대왕께서 내 몸을 위해서 벌써 일찍부터 조치하셨는데 나도 또한 그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비록 이를 중지시키려고 하여도 될 수 없었던 것뿐이다. 그랬구나.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2월 28일 겸요 네 번째 기사 장령 정지하가 불사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불상을 만들고 절을 창건하며 불경을 베껴 쓰고 불경을 인쇄하는 등의 일은 비록 선왕께서 하신 일이므로 차마 경솔히 폐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찌 이기 없고 탐망된 일을 전하의 즉위하신 초기에 행하겠습니까? 또 덕건대 청기화를 구워서 만드는 데 들어간 재력이 너무 많이 들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근정전과 사정전에만 청기화를 덮을 뿐이고 문소전과 종묘에도 오히려 덮지 못하였는데 어찌 부루의 일을 덮겠습니까? 신등이 상세히 덕건데 우리나라 군량에는 옛날에는 50여만 섬이나 있었고 중간에는 20여만 섬이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10여만 섬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기화와 등농에 소비하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만약 절을 창건하지 않는다면 등농의 제조도 또한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등농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전 것을 그대로 수리 보수할 뿐이다. 청기화는 재력이 잠은 많이 들고 또 그대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까닭으로 이를 정지시키겠다 하였다. 정지화가 아뢰기를 불경을 인쇄하는 일은 대행 대왕께서 벌써 일찍이 조치하셨으니 신등이 감히 굳이 청할 수는 없습니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비록 후궁이 하는 일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면 어찌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모두 이를 정지시키도록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들어줄만 하다면 어찌 여러 번 청하기를 기다리겠는가? 나는 능히 따를 수 없다 하였다. 등농은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구의 하나인데 대오리나 쇠로 살을 만들고 겉에 종이나 헝겊을 덮어 씌워 그 속에 촛불을 켰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2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진관사에서 두 번째 제를 베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해물이 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삭전을 의식대로 행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지편전 부제학 정상
장손 등이 불사의 중지를 요청하자 다시 의논할 것을 명하다. 신등이 듣건대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베껴 쓰는 일과 대자함을 고쳐 짓는 일 등의 일을 대신과 대간이 남김없이 말했는데도 윤호를 얻지 못했다 하니 신등은 원컨대 정파하도록 특별히 명하시어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듣건대 후궁이 머리를 깎는 이가 많다고 하니 이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려에서는 불교를 승상하였지만 그러나 후궁이 머리를 깎는 이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와서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후궁이 비록 머리를 깎으려고 하더라도 어찌 전하에게 아뢰지 않고서 제 마음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를 알고 계신다면 또한 마땅히 경솔히 허가할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엄격히 금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사는 선왕께서 그대들이 남김없이 이를 말했는데도 청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등류일은 선왕께서 일찍이 벌써 조치했으니 내가 박절한 정리로서 어찌 능히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물며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를 행한 것이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비록 선왕께서 조치한 바이지만 만약 도리에 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를 다 따를 수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토목의 역사를 초상에 크게 일으키는 것은 진실로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종묘 사직이 비록 기울어지고 무너진 곳이 있더라도 오히려 감히 수리 개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부루이겠습니까? 진관사의 수륙사는 선왕과 선후를 위하여 설치했으나 개조의 준비는 선왕께서 벌써 일찍이 조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을 당하여 산명에 조달하는 비용도 자못 많게 되니 이때에 이르러서 개조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못합니다. 대자함은 그 처음에는 성령대군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요 지금에 와서 개조하는 것도 또한 선왕의 명령은 아니며 간각이 견고하고 튼튼하니 그것을 부수고 고쳐 짓겠습니까? 지금 또 채옥을 구워 만드는데 신등이 살펴서 듣건대 부추를 위하는 이유로서 각 관사에 수용된 물품을 모두 남김없이 다 써버렸다고 하니 반드시 장차 백성에게 인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세의 공물을 미리 바치는 것을 시속에서는 인납이라고 칭하였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초기를 당하여 이단을 승상하고 믿어서 재물을 손상시키고 백성을 해롭게 하여 득택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신등은 백성이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옛날에 수강궁에서 비록 한두 사람이 머리 깎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같이 후궁의 머리 깎는 일은 많은 것은 전고 이래로 신등은 처음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하는 바가 그대들이 말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 까닭으로 청규하를 구워 만드는 것은 정지시키고 등농은 그전 것을 그대로 수리하고 고치도록 하였으며 대자함은 내 뜻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선왕께서 불경을 인쇄하여 이곳에 두었으며 나도 또한 불경을 이곳에 간수하려고 하는데 다만 장소가 협착한 까닭으로 고쳐 짓는 것뿐이다. 각 관사에 수용된 잔물이 텅 비게 된 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지만 마땅히 부왕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어찌 그것이 있고 없음을 헤아리겠는가. 만약 이때가 되어 고쳐지지 못한다면 일은 반드시 시일이 지체될 것이고 후궁이 머리를 깎는 것은 선왕께서도 오히려 금지시키지 못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를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불교를 승상하고 신하의 간언을 거절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므로 신등은 매우 애석하게 여깁니다. 지금 각 관사에서 분주하는 것은 불사를 위한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대자함을 고쳐 짓는 일은 비록 부왕을 위하여 천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천도하는 일에 이익이 있다면 신등도 또한 신자인데 어찌 감히 이를 중지시키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소헌왕후와 대행왕 때에 그것이 단망한 일임이 더욱 현저하였습니다. 혹시 감동하여 통할 이치가 있다면 비록 일간 옥이라도 성심으로 섬길 때 천신이 오히려 감동하여 통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큰 죄를 연건한 후에 감동에 통하겠습니까? 재력의 소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토목의 역사를 초상에 크게 일으키는 일이겠습니까? 진관사도 또한 마땅히 산명에 장사한 후에 고쳐 지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옳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는 말을 다 따른다면 어찌 성사될 일치가 있겠는가? 내가 전일에 대간을 타이른 것이 상세했는데 그대들은 어찌 듣지 못했는가?
다시 답사가 없었는데 초상에는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으나 그대들이 와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대답한 것뿐이다. 비록 말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능히 다 말할 수 없으니 그대들은 물러가서 다시 생각해보라 하였다. 인납은 나라에서 경비가 부족하여 다음 해에 받을 조세나 공물을 미리 받아들이는 일이고, 천도는 죽은 사람이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부처나 보살에게 제를 올려 영혼을 정토나 청계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법식 천도를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적윤형 3월 1일 절일사 네번째 기사. 사무대사헌 이승손 등이 대자함의 정축을 반대하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다. 상은 하기를 옳고 그름은 양립할 수 없고 사와 정은 병행할 수 없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실로 옳고 그름을 변별하지 아니하고 사와 정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데 혼돈되게 한다면 정사가 틀리게 되어 나라가 제구시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이 근일에 불경을 인쇄하고 불경을 베껴 쓰고 불상을 만들고 정교화를 굽고 등론과 부르를 만드는 것을 정파시키자는 사유를 가지고 두 번이나 전하의 총명을 번독하였지만 유독 청교와 굽는 한 가지 일만 윤호를 얻게 되었을 뿐이요. 그 나머지 이런 마진의 윤호를 얻지 못했으니 신등은 몹시 분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불시의 교훈은 본래 서역의 한 가지 법이므로 중국의 삼강에 어긋나서 이치에 가까우나 진리를 어지럽게 하여 나라를 미혹시키고 백성을 해롭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의 총명하신 감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탐망한 것을 환하게 살피실 것이니 어찌 믿어 미혹되어 귀의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전하의 효사는 천성에서 나왔으므로 무릇 천도하시는 일에 그 극진함을 쓰지 아니함이 없이 하시는데 누가 그 성심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당우와 3대 시대는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히히 호호 태화 옹희의 정치는 천고에 태어나서 후세에 따라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대 이후로는 부도의 학설이 한나라 명제 때 시작되어 명나라 무제 때의 기세가 대단해졌어 저를 창건하고 불경을 인쇄하며 불법의 기함이 지극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지만은 화하는 서로 잇따라 일어났으며 부처를 공양하고 중에게 제를 올리고 부처에게 기도함이 부지런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지만은 연대는 더욱 재촉되었으니 불시에 현노한 원조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또 본조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혹은 가뭄을 만들고 혹은 홍역을 만들어 쓰는 중들을 모아서 여러 날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해곡식은 결실을 되지 아니하고 질병도 낫지 않고서 보왕께서 갑자기 서거하셨으니 석시의 엄조가 또한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를 옛날에 상고해 보아도 이미 저와 같고 이를 지금에 증음해 보아도 또 이와 같으니 부처가 인간 세상에 화복을 줄 수 없음은 환하게 명백하고 자세합니다. 또 군주는 온나라의 의표이고 서울은 사방의 건본이므로 군주의 하는 일은 온나라에서 이를 본받고 서울에서 승상하는 일은 사방에서 이를 본받게 됩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보위에 새로 오르셨으니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을 썼고 이단을 물리쳐서 정도를 부식하여 온나라의 시청을 새롭게 하고 사방의 의표를 바로 잡으려면 이때가 그 시기인데 이에 어째서 부처를 섬기는 일을 맨 먼저 창도하여 여러 사람의 시청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신등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민의 어리석음으로서 미혹되기는 쉬워도 깨우치기는 어려우니 그들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말하기를 전하의 총명하신 감식으로서 이렇듯 처음으로 저기함에 있어서 오히려 불교를 존숭하고 믿어 섬기게 되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재선을 아끼겠는가 하면서 반드시 장차 가선을 기울이고 파산하거나 이마와 손가락을 불에 태우기까지 하면서 끝이 없을 것이니 풍속을 손상시키고 세상을 망치는 일이 이로 말미암아 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본조에는 남방과 북방의 변경이 있으므로 군량을 저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제와 한제가 농시를 어기니 백성의 식량을 저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창에 저장된 곡식은 10만 섬에 지나지 않는데 반드시 마땅히 급하지 않은 일은 정지시켜 존절하고 감생하여 뜻하지 않은 시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금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경을 100개 쓰는 데에 사용하고, 염초는 본래 병기를 위한 것인데도 구슬을 구워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고, 그 외에 접대하는 비용을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위급한 일이 있다면 중들을 몰아서 외적을 방어하겠습니까? 경문을 팔아서 군디름을 굳이 하겠습니까? 이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를 섬겨 사망에 추천하는 것이 명백히 증거가 있다면 무릇 이런 수용은 비록 많은 수량에 이르더라도 누가 감히 아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를 정파시켜서 용도를 전략하는 것만 가지 못합니다. 대잠한 암자만 해도 동우가 구름 위에 솟아오르고 검체가 햇빛에 비쳐 극도로 사치스럽게 하였으니 견식 있는 분의 수치가 되겠는데, 어찌 반드시 청각을 다시 일으킨 후에야 복을 포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대왕께서는 조정을 위하여 수륙사를 진관사에 건립하려고 하셨는데, 이것을 버리고서 제목을 대자함에다 옮겨 사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고려 말기에 불교를 믿던 재화를 친히 보셨으므로 서울 안에는 오교를 혁파하고서 양종을만 두고 외방에는 사사를 참작하여 적당히 줄였으며, 전민을 몰수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터전을 건설시키고 사사도성을 금지시켜 중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형대왕께서도 그 뜻을 잘 계승하여 중을 도태시키는 교지를 여러 번 내리셔 사설로 하여금 그 사이에 방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불시에 요망한 것을 환하게 보고서 이를 금방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런 두 서너 가지 일을 정지시키더라도 부왕의 남긴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며 조정의 지극한 뜻에 진실로 합당할 것입니다. 신등은 타고난 성품이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식견이 청박하고 고루하여 정성이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기 부족하고 힘이 임금의 그릇됨을 돌이키기에 부족하지만 천둥 같은 위험을 우러러 무릅쓰고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을 공격하는 성인의 훈계가 명백하고 불사를 행하지 않는 선유의 이론이 지극한데, 신등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자신만 보존하여 전하로 하여금 불교를 믿는다는 이름을 역사에 전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임금 사랑하는 성심으로서 반드시 임금의 과실이 없는 처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몸을 굽혀 여정에 따르시어 빨리 성명을 회수하시고 사명의 뿌리를 망엄하게 끊어서 영원한 세대에 전해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을 위하는 일은 내 마음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한 것이니 이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다. 등농은 당초부터 새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전대로 따라 수리하였을 뿐이니 다시 이를 말하지 말라. 희희는 화목한 모양이고 호호는 여유 있는 모양이고 태화는 태평한 모양이며 옹희는 활락한 모양이고 엄조는 남모르게 도우는 일이고 동우는 집의 마룻대와 추녀 끝이고 포연은 널리 편이며 오교는 불교의 열반종,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의 5종파고 양종은 교종과 선종 2종파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 2년 3월 1일 을사 5번째 기사. 임금이 진관사 개축에 불과한 이유를 글로 지어 보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대간을 불러서 불경을 100개 쓰고 절을 짓는 일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뜻을 설명하라 하니, 이 계전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그들에게 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대자함의 역사는 정지시키고 진관사의 공력을 합쳐서 짓는 것이 옳겠습니다. 진관사는 곧 태조께서 조선을 위해서 창건하였던 것이고 역대의 조정께서도 그대로 두셨는데, 지금 이것이 무너지고 부서진 이유로 고쳐 짓는 것은 의리에 해로움이 없으니 누가 감히 의논에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지편전과 대간에서도 또한 말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이에 진관사를 짓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뜻을 손수 써서 보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진관사를 짓는 일이 옳지 못한 것이 네 가지니 비록 새 법당을 짓더라도 이전저리 협착하고 누추하여 큰 불사를 능히 지을 수 없는데 지금 나라의 힘은 몇 해 안에 준비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진관사는 항상 거하는 중이 본래부터 적으니 만약 새로 만든 불상과 새로 인쇄한 불경을 둔다면 도적을 방비하기가 어렵게 된다. 지금 나라의 힘이 반드시 100여 명의 중으로 하여금 항상 그곳에 거처하게 할 수는 없다. 진관사는 비록 오늘날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미 다시 창건할 것을 정해놓고 나라에서 이미 재물과 인력을 준비해 두었으니 그렇다면 오늘날의 부왕을 위하여 추천하는 공덕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진관사를 지어 새로 이룩한 불경을 간수한다면 이는 대자함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셈이다. 그렇다면 전일에 있어 왕비를 위해 이룩한 불경도 또한 진관사로 옮겨둔 후에야 옳겠지만 그러나 일찍이 부왕의 교지가 있었으니 옮길 수가 없다. 이미 옮길 수가 없다면 지금 이룩한 불경도 또한 마땅히 대자함에 모아두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지금 만든 불상도 또한 마땅히 대자함에 모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법당을 이룩하였더라도 이미 새로 만든 불상과 새로 이룩한 불경을 간수하지 않는다면 부왕을 위하여 추천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대자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두 가지이니 태종 이후로부터 유교가 없지 않았으며 또 부왕의 감식으로서도 일찍이 보호할 생각이었던 절이었다. 지난 병인년 겨울에 부왕께서 명령하시기를 태종 양위 분위의 시식과 나의 후사까지를 모두 대자함에서 이를 행하라고 하셨으니 이 까닭으로 쌀 300섬으로 보장을 삼고 또 이룩한 불상과 불경을 모두 대자함에 간수하도록 하였다. 병인년에 추천하는 일을 이미 대자함에서 행하였으며 부왕의 감식은 성령 제국으로서 싫어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이 없는 것을 의심하였지만은 그러나 지금 새 샘물이 바위 아래에 생겨나서 불공에 넉넉하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성읍의 무덤에 가까운 것을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부왕의 교지가 일찍 정해져서 그곳에 장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또한 가까운 곳을 싫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 법당을 새로 창건하는데 중지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이니 지금 이룩한 불경과 지금 이룩한 불상과 지금 인쇄한 화엄경과 법화경은 대자암에 간수할 만한 집이 없는 까닭으로 부득이 더 짓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 당당한 불전을 부수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수지 않고서 새로 짓는다면 지금의 영역은 더욱더 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부수지 않은 것은 안평대군의 사사개교에 달려 있을 뿐인데 나라에서 어찌 관여하겠는가. 병인년에 추천한 일은 부왕의 감식으로 왕비를 위하여 정리를 억제함이 없어서 그 재력을 감히 마음대로 쓰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신자가 우러러 선왕을 위하는 일이니 병인년의 추천함에 비하여 마땅히 더함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대신들에게 의논한 이 삼간법당으로서 더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뿐이요. 이 외의 것은 한결같이 병인년의 규식에 의하여 등록은 지금 새로 만들지는 않겠다. 이나여 하교하기를 후일에 대간에서 온 아우러 이 뜻을 설명하라 하였다.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이며 시식은 음식으로 보시하는 일이고 병인년은 1440 성읍은 태종 때 문신 성령대군의 장인이다.